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요즘 하우스 감귤이 본격 출하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귤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외국산 과일 수입이 늘면서 하우스 감귤 가격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다른 과일 농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수입 과일로 옮겨가면서 국산 과일 농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하우스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지만 감귤 농가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하우스 감귤 가격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출하연합회에 따르면 하우스 감귤 가격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하우스 감귤 3kg 상품 평균 경락값은 2017년에는 29,612원, 2018년에는 34,488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26,050원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예년에 비해 10%가량 떨어진 겁니다. 현재 감귤이 수확기가 한참인데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우스 감귤 수확이 한창인데요. 감귤 농가들은 수입 과일의 공세로 가격이 떨어져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의 경락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산 오렌지 등 수입 과일의 공세로 지목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오렌지 수입량은 48,40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 농산물 도매 시장의 미국산 오렌지 평균 도매 가격은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인 2월 18kg 한 상자당 46,900원이었던 데 비해 이달 들어 절반 가까이 떨어진 29,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무관세 혜택으로 싼값에 대량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수입 과일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하우스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오렌지 과일 수입 때문에 농가들은 그 수입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시름이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각도로 지금 농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패 확률도 뒤따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란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5월 수입 과일 전망에 따르면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상 여건이 좋아 산지 공급량이 증가해 이달 오렌지 수입량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입 과일로 몸살을 앓는 과일은 하우스 감귤만이 아닙니다. 하우스 감귤과 같이 수입 과일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농가들은 수입 과일이 시장에 늘어나 입는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4월 중순경부터 인산 오렌지들이 풀리면서 가장 많은 수확을 할 시기가 4월, 5월 달인데 그 시기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참외 농가에서는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는 감귤과 같은 국산 과일 재배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산 과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여전히 문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침략과 수탈의 흔적을 11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가 하면 열악한 교통수단에 30년째 고립된 마을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한 외양포. 작은 어촌 마을인 이곳의 시간은 110여 년 전 그때 멈췄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주민들이 사용했다는 우물터를 비롯해 일본식 주택들까지 외양포는 주인만 바뀌었을 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돼서 낡고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탓에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써야 하는 데다 마음대로 건물을 개조하고 증축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해방 후 외양포 토지가 국방부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도 국방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런 집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토지 사용료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은 논을 경작할 수조차 없는 데다 밭을 경작하는 데도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경작하는 것, 밭 사용료는 얼마 별도 해가 이 세금을 이리 부과시 있거든요. 사용료 해가지고 세금이 아니지 사용료 해가 부과시 해가지고. 1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 주민들. 하지만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는 30년 넘게 고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대청호 연안의 5대 마을,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약 100여 가구가 살던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충북 도민들의 식수원이 될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10가구가 채 안 되는 오지 마을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5개 부라고 쪼개졌던데요. 그래서 5대리요. 5대로 됐는데 다 떠나가고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 대청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30년 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마을 주민들. 20년 된 나룻배가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이마저도 겨울이 되면 호수가 얼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겨울엔 썰매를 끌고 빙판 위를 건너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2년 전 옥천군에서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공기 부양정을 지원했지만 기름값이 많이 드는 데다 지금은 고장까지 나버려 애물단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 부양정이죠. 이 튜브도 이거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다 혹시 고장 났을 때 하나라도 저기 하려고 뒤에 또 벌써 나갔네. 이거. 어렵게 육지에 나가도 버스 정류장까지는 800m 이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 군에서는 농어촌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 마을을 오가는 다람쥐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5대 마을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람쥐 택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동네 마을까지 뭐 1km가 되냐 1km가 안 된다는 게 보니까 저기서 저기 가면 이렇게 100km는 안 따지고 6로만 따지고 그러는데 후회가 바짝 난다게요. 왜 이런 데서 사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이처럼 여전히 크고 작은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 고향을 지키기 위해 버텨보지만 결국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의 사각지대, 소외받는 농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달 들어 송아지 한 마리 값이 4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비육 농가들은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아지값 오름세가 지난해부터 계속되면서 이달 들어선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6에서 7개월령 숫송아지 평균 가격은 한 마리당 407만 5천 원, 평년 가격보다 18% 정도 오른 겁니다. 송아지 값이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번식 열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1일 기준 한우 거새우의 평균 경락값은 원 플러스 등급 지육 1kg당 2만 960원, 평년 이맘때 가격인 18,490원보다 13.3% 오른 가격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번식 농가는 줄고 일관 사육 농가가 늘어난 탓에 가축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는 줄었습니다.
축사를 비워둘 수 없는 농가들은 송아지 값이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는 2년 뒤 한우 도매 가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400만 원에 송아지를 입식해 2년 뒤 최고 가격대인 9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생산비가 400만 원가량 들어가면 손에 남는 건 100만 원 남짓. 1년에 한 마리당 50만 원의 이익밖에 남기지 못하는 셈입니다. 만약 운이 좋아 2년 뒤에도 한우 고기 값이 좋다고 해도 한우 시장 안팎의 사정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값싼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 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TA 체결국들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량은 12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 늘었습니다. 또 최근 한 대형마트는 100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3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격 면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아지 값이 이처럼 높을 때는 입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년 뒤에 기대 수익을 보고 입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송아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육기간 단축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입식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송아지 값이 높을수록 계획 입식과 계획 출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 원조, 즉 ODA 사업의 농업 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664억 원을 투입해 2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현재 반응이 좋았던 우리 쌀 원조가 계속 추진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스마트팜 등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도 개도국 현지에 전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식량 원조를 받던 빈곤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농업 분야 ODA, 즉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약 664억 원을 투입해 총 28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우리나라가 농업 ODA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2006년 당시 예산 4억 원보다 약 16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업 분야 ODA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국제기구와 약정을 통한 농업 ODA인 다자성 양자 사업과 개도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기획 협력 사업, 그리고 개도국의 농업 농촌 정책 수립을 돕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다자성 양자 사업에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485억 원을 투입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인 FAO나 세계식량계획 WFP 등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한 후 우리 농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FAO와 협력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스마트팜 기술도 전수하는데요. 스마트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까지 교육해 작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지의 농업 생산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WFP와 협력해 예멘 등 분쟁 지역에 쌀을 긴급 지원했던 사업도 계속합니다. 올해도 예멘 등 중동 아프리카 4개국에 우리 쌀 5만 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국가에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의 쌀 수급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개도국을 1대1로 약정에 돕는 ODA 방식인 기획협력사업과 컨설팅 사업도 진행합니다. 3에서 5년 동안 대상 개도국의 농업 인프라 등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교육까지 전수하는 기획협력 사업에는 올해 166억 원을 배정합니다.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건데 한국 농촌의 성장 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개도국의 현지 수요에 따라 농업 ODA 사업을 결정하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합니다. 대상 국가와 공동조사에 돌입해 현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ODA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전문가 그리고 그 대상 국가 안에 있는 국제기구들 또는 NGO들의 그 전문가들을 같이 연구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공동조사와 그 사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 분야 ODA 사업은 그동안 외적 성장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올해 사업이 보다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6번째 창작 그림 동화책 밥대장과 친구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가 발간하고 있는 그림 동화책은 국내 최초로 우리 농산물을 소재로 전 국민이 공모에 참여해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밥대장과 친구들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음식의 효능과 우수성을 친근한 이미지로 전달해 교육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책은 교육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협조로 전국 9천여 곳의 유치원에 6만 권 보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에 7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산업 전문 산업단지로 150개사 식품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고양시 킨텍스를 시작으로 9월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6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된 투자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은 25일 서울 양재시민의 숲 윤봉길 기념관에서 제2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치유의 숲 방문자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 참가 대상은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며 참가자는 프로그램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조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오감만족 건강한 밀보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밀과 보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밀과 보리 식물체와 종자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 밀과 보리로 만든 빵, 쿠키,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맛보는 행사도 열립니다. 전시회 관람은 이달 26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혹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UN 식량농업기구가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업적 가치를 인정해 특별히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보급 명소들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또 어떤 가치들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푸른 섬 청산도의 구들장논과 농민들의 지혜와 제주농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제주밭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1200여 년간 이어져 온 경남 하동의 전통차 농업, 그리고 5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기술력을 자랑하는 금산 전통인삼 농업까지 이 네 곳의 농업 문화가 가진 공통점은 바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돼 있다는 겁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란 전 세계의 전통적 농업유산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존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식량 및 생계수단으로 확보될 수 있는 건지,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통적 농업기술을 계승할 가치가 있는지, 또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농업유산을 더 늘려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 유유동 양잡농업이나 울릉 화산섬 밭농업과 같이 농업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고 또 국가적인 대표성이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경북 의성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농업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명을 책임져온 논이나 밭, 그리고 농업기술이 소중한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농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아도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농업유산,
그 가치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